풍선 효과에 이어서 다 규제하니 투기가치 높은 곳으로 돈이 쏠리는 빨대 효과라는 말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밀고 있죠. 한 명이 쓰니까 매매 시장에도 빨대 효과라고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또 프레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낙찰가율 보면 어때요? 한신설에 감정가가 19억인데 매각가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상도동,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더 높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면서 낙찰가율 7개월 만에 전국 1위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빨대 효과에 풍선 효과까지 더해졌다. 왜 이런 이야기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어떤 프레임을 잡고 있느냐. 빨대 효과에 이어서 경매가 매매보다 규제가 덜하다. 왜냐면 경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가랑 실제 매매가랑 비교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높죠. 1금융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KB라든가 이런 데서 시세를 뽑아내니까 괜찮긴 한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가 평가 받으면은 매매가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한신설해 같은 경우 마지막 거래가 작년 10월에 18억 4천이었고 UCT 188 올해 1월에 12억 4천5백이에요. 기자들 말대로 혹은 뭐 이상한 소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 계속 올랐다고 올해 서울. 근데 올해 1월에 12억 4천5백. 근데 감정가가 11억 8천에 나온 거예요. 같은 평형대가. 이렇게 낙찰 받더라도 실제보다 싸게 산 거죠. 그런데 그냥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몰리고 있다. 뭐 경매도 비싸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어때요? 경매 월별 진행 건수 낙찰가율 서울 아파트가 조금 낙찰가율 혹은 낙찰률이 조금 올랐다고 치더라도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올라서 1등 먹었다기보다는 다른 곳들이 급격히 떨어진 영향이 더 크다. 경기도나 인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야기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적죠. 예전에도 월별 아파트 주상복합 막 이런 거 해서 경매 시장 활활 타올랐지만 9.13 대책 후 분위기 반전됐다. 대책 나오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경매 시장 역시 매매 시장이 똑같이 움직이는데 5월에서 6월 넘어가면서 잠깐 올랐었죠. 매매 가격이. 항상 보유세 끝나고 나면은 가격이 이제 뜬다라고 계속 띄워주기 때문이죠. 그때 경매 시장 역시 잠깐 올라가게 되죠.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책 계속 나오려고 하고 있죠. 낙찰가율도 딱 올해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된다,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이 역대 최고인 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사실 여기 3월에 응찰자 수 자체가 적었죠. 이때는 질병이 한참 심했기 때문에 쌓였던 매물들이 4월, 5월, 6월로 계속 밀린 거죠. 경매 동향 보면 어때요?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그러면서 좋은 물건들이 그때 했어야 될 것들이 지금까지 밀려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에 한해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지역들보다는 그래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니까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낙찰가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낙찰가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낙찰률이죠. 물건이 100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은 가치 순서대로 100번째까지 놓는다면은 이쪽의 경우는 감정가보다 비싸게 될 경우가 많고 가치가 떨어지는 쪽 같은 경우는 감정가보다 싸게 되죠. 보통 유찰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30개가 낙찰됐다. 그러면 앞에서 30개가 낙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싸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50개가 낙찰됐다. 그러면은 30일부터 50번까지 얘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될 수가 있죠. 적게 낙찰됐을 때는 낙찰가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많이 낙찰됐을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낙찰가율이랑 낙찰률이 같이 올라간다. 그때는 화랑기를 띠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낙찰가율만 올라갔다. 이런 경우라면은 경매 시장이 마구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서울 같은 경우 월별 경매 물건 3월에 뚝 떨어졌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올라갔다. 3월에 입찰 기일이 그렇게 변경됐는데도 경매로 갭투기까지 지금 유도하고 있죠. 이거는 꼼수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자가 유도하고 있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갭투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이용해라. 방법이 있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다. 빠져나가는 방법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경매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딱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만들었어? 그러면 경매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비웃는 듯이 기사를 내고 있죠. 사실은 경매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으면 안 되죠. 왜? 경매라는 게 뭐예요?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서, 혹은 일종의 담보대출이죠. 전세도 이자 없는 담보대출이죠. 갚지 못해서 회수된 담보 경매 절차에 맞춰서 파는 거죠. 근데 경매에 대해서 규제가 세게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채권자는 물건을 받고 싶은 것보다는 돈을 받고 싶죠. 채권자의 권리가 지켜지기 어렵다.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거기가 갭투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전세가 나갈 때까지, 혹은 경매를 낙찰받고서 전세금을 보존해줘서 나갈 수 있게 해야지만 경매가 가능한 거죠.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랑 관련 없이 투기꾼들 같은 경우 뭐 집값 떨어져서 손해보더라도 본인들 말에 따르면은 투자니까 손해볼 리스크를 감당하고 들어가는 건데,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건데 물론 못 받을 리스크를 생각하고 이자를 받고 하지만 원금을 회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랑은 별개로 가야 되는 거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 경매할 때도 뭐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언제 경매 늘어났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후로 조회수가 급증했다. 경매 조회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더라도 전기창이 들어오면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을 하면 오른다는 거고, 공급을 해도 오른다고 하고, 공급을 안 해도 오른다고 하고, 뭘 해도 오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늘 이야기하지만 왜 경매까지 지금 이야기 들먹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매든 매매든 빨리 뭔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느냐, 자꾸 오를 것처럼 유도를 하느냐, 팔고 빠지기 위함이죠.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통계 내봤거든요. 일단 낙찰률 쭉 떨어지고 있죠. 2월 제외하고 2월에는 경매보다는 특사경 피하면서 그 자금으로 편법 증여라든가, 또는 특사경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갭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됐다. 아파트 같은 경우 낙찰률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위기죠. 전달보다 또 떨어졌죠. 그 다음에 주거시설 같은 경우 떨어졌다. 지금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다. 자, 2018년, 2017년 이때랑 비교해봤을 때 많이 떨어졌죠. 이때에 비교하면 낙찰률 떨어진 편이죠. 낙찰가율 같은 경우 2018년 때 피크 찍고 지금 그만큼 따라잡았다는 건데, 낙찰가율도 중요하지만 낙찰률이 중요하다. 지금 이때 50% 넘게 낙찰됐는데 이때는 50% 안 되죠. 그런데 낙찰가율이 비슷하다라는 건 저 때만한 심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매를 통해서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매매 같은 경우 뭐 가격 오른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거래량이 확실히 살아나지가 않으니까 이제 경매로 유도하는 거다. 그것도 올해초랑 비교해서. 자, 결론 뭐예요? 역대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법원 경매 정보 보면 떨어진 거죠. 서울 경매 거기 사설에서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설들은 다 지금 다르게 나와요. 이 옥션도 봐봤고 굿 잘하는 그런 옥션도 봐봤고 여러 군데 봐봤는데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법원에서 거짓말하진 않을 테니까, 법원 경매 정보를 봤는데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수도권이 더 망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낙찰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낙찰가율만 오른 거죠. 두 번째로 경매로 유도하는 거, 지금 매매 시장이 6.17 대책 규제 이후로 오히려 역효과 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 같은 경우 서울 늘었나요? 5월보다 6월에 늘어난 거, 이 정도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19일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지금 가격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로 유도하는 거예요? 경매 화랑이다. 거래량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경매 시장을 더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경매 화랑이다 해서 이제부터 매매 시장이 살아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거 정말 믿고서 지금 빨리 경매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올해 지금 다주택자 규제들 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법인 강하게 들어가서 내년 보유세 엄청 많이 나올 예정이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신탁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다주택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건 그들 경매 매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경매 같은 경우는 조금 시일이 걸리니까, 그리고 내년 뭐 보유세 맞으면서 나올 경우도 많으니까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상반기쯤에 그때 경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들이 털어내기로 뭐 고위 경매를 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에 넘어가서 지금 경매 시장에 뛰어들어서 높은 가격으로 응찰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